마인츠가 결국 이 레버쿠젠을 2대2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승점 52점, 라이프치히는 패배하면서 승점 51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이제 라이프치히와 마인츠가 승점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득실차에서 앞서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를 이제 마인츠가 만약에 못 이긴다면,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이긴다면 이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실시간으로 계속 순위가 바뀌었죠. 라이프치히가 동점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마인츠가 승리를 한다거나 비긴다거나 패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계속 바뀌니까 요동을 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재성의 집중력, 이재성의 움직임 덕분에 마인츠가 안정적인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인츠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경기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2골을 먹혔거든요. 그런데 페널티킥을 이재성 선수가 얻어내면서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가 라이프치히와 슈투트가르트, 이제 그 경기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죠. 처음에 라이프치히가 1대0, 슈투트가르트가 따라가서 1대1, 다시 앞서가서 2대1, 그 다음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골 슈투트가르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동점이 된 순간이 57분이에요. 이러면 라이프치히가 승점 1점을 얻는 거잖아요. 똑같은 승점에서. 그런데 마인츠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2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인츠는 지고 있고 라이프치히는 슈투트가르트랑 비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순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마인츠가 유럽 대항전에 아예 나갈 수 없는 순위로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끈질긴 움직임에 의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왼쪽에 윙백 은베네가 이제 달려나가고 이재성이 은베네의 옆으로 이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롱킥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베네가 볼을 받자마자 크로스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레버쿠젠의 수비수 아루투르를 맞고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루투르가 볼을 가져갈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재성이 이걸 보고 끈질기게 뒤에 있다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재성 선수의 오늘 경기 마인츠를 유럽 대항전에 올려놨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루투르가 가까웠는데 이재성이 먼 곳에서부터 막 달려오더니 끈질기게 마지막에 볼을 가져가거든요. 이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은베네가 크로스 올린 게 몸에 맞고 떨어졌는데 이때 이재성이 뛰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나단 타와 이 아루투르가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멈칫하는 동안 이재성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아루투르가 가까운 위치였는데 이재성이 달려가서 먼저 몸을 들이밀어요. 정말 이거는 뭐 이재성이 집중력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루투르가 이재성의 발을 찹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페널티킥이 됐죠. 감독이 이재성 선수를 불러서 전술적인 이야기를 바로 전달을 해요. 이거였죠. 보엘릭센 감독이 페널티킥이 나오자마자 이재성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재성한테 합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이제 들어가서 선수들한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장면도 있었고, 페널티킥이 심지어 정말 아슬아슬하게 흐라데츠키의 손을 맞고 골대를 맞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안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 골이 정말 중요했고요. 이재성 선수가 움직임, 끈질긴 저 싸움, 저거 한 방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도 왜 이재성이 마인츠에서 에이스인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마인츠 경기가 이재성이 움직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마인츠가 전반전에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해요. 둘 다 3-4-3이니까 1대1대1 다 그냥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 아무래도 요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비르츠 이런 선수들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달려나가서 압박하면 비르츠가 내려와서 볼을 받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할 때 어떻게 압박하냐? 비르츠가 내려오는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드필더 한 명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때 이재성이 왼쪽으로 나가서 수비를 압박하기도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이 비면 가운데로 들어와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중앙 미드필더가 늘어나고 올라가면 공격수가 늘어나는, 이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술이 3-4-3이냐 3-5-2냐 계속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재성 선수가 경기 내내 압박을 통해서 레버쿠젠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 진짜 많아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이재성 선수가 뒤에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이제 두 명의 공격수가 압박을 하고 이재성 선수가 원래 요 자리를 압박해야 되는데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인츠가 쭉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압박을 하면서 쭉 밀고 올라가는데 이때 오른쪽에서 압박하던 네벨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골키퍼를 압박합니다. 근데 골키퍼가 여기서 네벨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반대편을 바라봤는데 이 반대편에 이미 뒤에서 올라오는 수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벨이 달려오니까 달려오는 네벨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재성이 중앙에서 여기서 압박을 하다가 패스를 보고 바로 달려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재성 선수가 참 빠른 게 요 공간으로 떨어지는데 수비수가 먼저 달려들 수 있는 공간인데 이재성이 여기서부터 달려요. 이게 사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기동력도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달려들면서 이재성이 아까랑 똑같이 페널티킥을 얻을 때처럼 몸을 먼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볼을 뺏어요. 여기서도 1대1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죠. 이재성이 계속 달려가서 압박을 해요. 그리고 달려가서 압박을 하다가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타가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타가 백패스를 하면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그대로 달려가요. 다른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재성만 달려갑니다. 그래서 골키퍼에게 백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재성이 달려가서 압박을 하고 골키퍼는 이재성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허겁지겁 차냈는데 이게 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마인츠에 이것도 이재성이 만들어내는 저런 이재성의 헌신적인 움직임 정말 박지성 선수를 연상시킨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상대를 정말 귀찮게 만들어요. 이 장면도 여기선 이재성이 뒤에 있다가 침투하는 장면인데 패스가 이재성은 안쪽으로 달려가는데 패스가 뒤로 왔어요. 그래서 이재성이 달려가는데 패스가 뒤로 빠지니까 인카피에가 먼저 이 볼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카피에가 볼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재성이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따라와요.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여기서 심지어 이재성이 이깁니다. 반칙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재성이 볼을 빼앗았고요. 볼을 뺏어서 뒤에 있는 네벨에게 패스. 이재성이 여기서 인카피에를 완전히 이겨내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준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네벨이 바로 슈팅을 하지 않고 볼을 터치하다가 안쪽으로 치고 가다가 이제 뺏기는 장면이긴 했지만 이런 장면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재성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3미드를 만들다가 앞쪽에 있는 부르가르트가 내려오니까 수비가 부르가르트를 따라 나오면 이재성이 중원에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격으로 침투를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순간적으로 요나단타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르카르트는 내려오고 이재성은 뒤로 돌아뛰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 그래서 이재성이 이 공간으로 잘 뛰어가면서 볼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성이 볼을 받으니까 인카피에가 달려들면서 2대1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에게 뺏겨요, 볼을. 돌파를 하다가. 근데 뺏기자마자 타가 볼을 걷어내려고 하는데 뺏어낸 다음에 이재성이 다시 달라붙습니다. 진짜 이게 박지성 같죠? 상대를 귀찮게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타가 여기서 볼을 못 걷어내고 이재성에게 볼을 뺏겨요. 다시 압박을 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재성이 볼 소유권 가져온 다음에 다시 마인츠의 공격.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이재성 선수가 이 팀에 에너지를 얼마나 불어넣고 있는지,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한 이 기동력을 통해서 마인츠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경기였다. 이 장면도 3톱인데 앞쪽에서 부르카르트가 뜁니다. 뛰어가는 선수에게 롱킥. 근데 부르카르트가 여기서 싸우다가 볼이 떨어져요. 그냥 뒤로. 그래서 먼저 떨어지니까 아르투르가 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성이 뒤에서 갑자기 뛰어와서 여기서 아르투르를 바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압박해서 여기서 상대 선수를 압박하면서 동료 선수가 도와주러 오고 여기서 볼을 이재성이 뺏으면서 마인츠가 여기서 소유권 획득. 물론 뭐 이기지는 못했지만 라이프치히가 지게 되면서 유럽 대항전 올라갔잖아요. 6위로 끝마친 게 9시즌 전에 6위로 끝마쳤던 게 최고 순위예요. 이 9시즌 만에 마인츠가 다시금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진출권을 얻었고요. 9시즌 전에는 6등을 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또 마지막이었는데 9시즌 만에 컨퍼런스 리그지만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이재성이 만들었다. 경기가 사실은 못 이겼기 때문에 혹시나 라이프치히가 이기면 그러면 이제 마인츠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럽 대항전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 마인츠의 팬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어폰을 꽂고 라이프치히가 졌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환호하고 라이프치히의 그 실점에 환호를 하고요. 라이프치히가 실점했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라이프치히 경기 결과 확인하고 있고 라이프치히가 골 먹힐 때마다 팬들의 표정도 좋아지고 이 마지막 라운드에 또 이 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성 선수도 분데스리가로 와서 본인이 직접
유럽 대항전을 나가게끔 만드는 본인의 첫 유럽 대항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다음 시즌에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은 이재성 선수에게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즌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 실제로 지금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평가도 이재성 선수는 너무너무나 좋고요. 리그 내에서도 수위급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니까 다음 시즌 폼을 유지해서 이재성 선수가 좋은 폼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도 뭔가 돌풍을 일으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음 시즌이 또 됐으면 좋지 않을까.